세오브의 여왕유로 불리기 전 데일 에반스는 1972년 10월 31일 텍사스주 유발대에서 태어난 평범한 프랜시스 옥타비아 스미스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훗날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삼촌인 LD 마에시 박사의 손에서 아칸소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급격한 발달을 강요받았다. 14세의 그녀는 토머스 F. 폭스와 함께 가출했고 15세에는 토머스 주니어 토미로 불림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결혼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파경을 맞았고 프랜시스는 멤피스에 버려진 차에 10대 미혼모가 되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WMC와 WREC에서 노래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일했습니다. 그녀는 재능은 뛰어났지만 자주 거절당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할리우드가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에 집착하던 시절 미혼모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그녀는 1929년에 첫 번째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같은 해에 어거스트 웨인 존스와 재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 결혼 생활은 1935년에 파경을 맞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1930년대 루이빌의 한 라디오 방송국 경영진이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제안했을 때였다. 데일 에반스는 그녀를 다시 무대로 불러들였다. 기억하기 쉽고 매력적 이름 덕분에 그녀의 경력은 승승장구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곧 20세기 폭스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계약은 그녀의 과거를 지우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스튜디오 경영진은 그녀에게 아들 토미가 사실은 남동생이라고 말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수년간 그 거짓 속에서 살아가며 순수하고 유망한 스타인 척 연기했고 기만에 대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것은 데일이 짊어져야 할 여러 비밀 중 하나였고 그녀는 훗날 그 비밀이 자신의 삶을 괴롭혔다고 인정하게 된다. 할리우드의 환상, 파탄난 결혼 생활, 그리고 운명의 만남. 1930년대 중반 딜 에반스는 시오 비즈니스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1935년에 어거스트 웨인 존스와 이혼했고 1937년에 피아니스트이자 편곡가인 로버트 데일 버츠와 재혼했다. 이전의 두 결혼처럼 이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두 사람의 음악적으로는 함께 작업했지만 실제 부부 관계는 아니었다. 1956년 그 결혼 생활 역시 이혼으로 끝났고 안정적인 삶을 찾아 헤매던 그녀에게 또 다른 슬픈 장이 펼쳐졌다. 하지만 데일의 경력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그녀는 20세기 폭스와 주연 가수 계약을 맺고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목소리는 재즈, 스윙, 빅밴드 음악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인 에드거 버겐과 찰리 메카시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녀에게 화려한 카우걸 의상, 구슬 장식 장갑, 라인스톤 부츠, 프린지 재킷 등을 입혀 서부극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1944년 로이 로저스와 함께 출연한 영화 카우보이와 세뇨리타를 통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스크린 안팎에서 즉각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시 두 남자 모두 기혼이었는데 로이는 두 번째 부인인 알린과 데일은 버츠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곧 두 사람을 이어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로이는 1946년 아나의 알린이 아들 로이 주니어를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우보이의 아이콘 데어스틴은 아내를 잃고 세 자녀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데일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1947년 말 로이는 시카고 로데오 경기장에 입장하기 직전 자신의 말 트리거에 앉아 데일에게 청혼했습니다. 그 청혼은 로이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1954년 12월 31일 오클라호마에 정착하던 중 플라잉 L 목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데일에게는 네 번째, 로이에게는 세 번째 결혼이었지만 이전 결혼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할리우드 카우보이의 왕과 서부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번영,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결합이었지만 숨겨진 시련 또한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랑, 상실, 모든 것을 바꾼 책.
결혼 직후 데일 에반스는 로이 로저스뿐만 아니라 그의 전처 알린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 셰릴, 린다 루, 그리고 더스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로이 주니어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로이는 딜의 아들 토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그녀의 오빠라는 가명으로 살 필요가 없어졌다. 데일은 처음으로 할리우드의 반응을 걱정하지 않고 토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친자식, 입양아, 그리고 나중에는 위탁 아동까지 어우러진 그들의 재혼 가정은 삶의 중심이 되었다. 1950년 딜과 로이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데일과 로빈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친자녀인 로빈 엘리자베스는 다운 증후군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발달 장애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대에 데일과 로이는 딸을 숨기라는 소문, 비난, 그리고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로빈을 받아들여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슬프게도 로빈은 두 번째 생일을 얼마 앞둔 1952년 병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딜은 그 상실감에 휩싸였다. 한동안 그녀는 너무나 깊은 슬픔과 싸워야 했고 그 슬픔은 그녀의 신앙마저 흔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 1954년 그녀는 하늘의 메시지처럼 전해지는 로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인 천사도 모르는 아이, Angel Unaware를 썼습니다. 이 책은 할리우드에 충격을 주었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데일은 장애 아동에 대한 더 큰 연민과 이해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활용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가슴을 찔렀다. 나중에 그녀는 책을 쓰는 것이 고백이자 해방이었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로빈의 짧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 슬픔과 재탄생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관련 단체와 자선 단체들도 변화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정신장애 아동을 위한 카운티 협의회가 자신들의 시설을 데일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는데 이는 로빈의 유산을 기리는 영구적인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데일은 단순한 공연자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부모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었고 자신의 슬픔을 통해 공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보여준 강인함 이면에는 여전히 숨겨진 슬픔이 있었고 이는 훗날 그녀의 고백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명성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짓누른 시련에 대한 이야기. 1950년대 로이 로저스와 데일 에반스는 인기의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들은 펜스 미인과 같은 인기 서부 영화에 함께 출연했다. 1952년부터 1957년까지 로이 로저스가 그의 유명한 말 트리거를 타고 데일이 그녀의 벅스킨 앞말 버터밀크를 타고 출연했던 로이 로저스 쇼를 통해 그들은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매주 그들은 미국 전역의 가족들에게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좋은 가치관을 전파하며 희망과 낙관의 메시지로 마무리하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영화계에서의 성공과 더불어 그들의 음악 경력 또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Happy Trails와 같은 노래들은 대중적인 찬가가 되었고 역경을 항상 극복하는 부부라는 그들의 스크린 속 이미지를 상징했습니다. 데일의 작곡 능력과 감미로운 목소리는 그들의 음악에 특별한 따뜻함을 더했고 로이의 카우보이 같은 매력은 그들을 최고의 서부 연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점점 늘어나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딜의 아들 토미와 로이의 전처 소생 자녀들 외에도 부부는 4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위탁 아동 미미와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의 소녀 도디가 그들입니다. 사인디와 데비. 그들의 집은 다양한 출신의 아이들이 사랑과 질서, 종교가 넘치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1964년 또다시 비극이 닥쳐왔다. 입양한 딸 데비, 슈미세가 끔찍한 교회 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상실은 갑작스럽고 끔찍했으며 거의 가슴 아픈 일이었다. 데일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후회에 휩싸여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 자문했다고 털어놓았다.
로이와 데일에게 또 다른 아이를 묻는 슬픔은 로빈의 죽음으로 인한 오래된 상처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슬픔이 온 집안을 뒤덮었다. 로이와 딜은 채츠워스에 있는 거대한 목장을 떠나 캘리포니아 애플밸리에 있는 WRBA 라이언치로 이주했습니다. 비극의 그림자와 너무나 많은 불쾌한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데일의 마음에서 데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강연과 인터뷰, 그리고 글에는 고통과 신앙에 대한 더욱 솔직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현대 할리우드의 발랄한 카우걸이었던 그녀는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한편 남몰라에 자신만의 고통과 싸웠습니다. 신앙, 사회운동, 그리고 위태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고백. 1960년대에 이르러 데일 에반스와 로이 로저스는 할리우드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데일은 공적 생활에서 기독교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96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시위에서 수천 명 앞에서 학교 기도 의무화 복원을 요구하며 미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보수적인 이상에 동조했으며 심지어 대선 후보였던 베리 골드워터를 지지하는 유세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그녀의 신념은 녹음한 노래부터 연설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직업의 일부였으며 그녀의 끈기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로이와의 삶은 무대 위에서의 협력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데일은 말년에 이르러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들은 로이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온화한 카우보이의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사적으로는 엄격한 가장이었고 특히 자녀들에게 그랬다. 데일은 로이의 영화 촬영이나 여행 때문에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다. 외롭고 감정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어떤 위로도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후회는 연예계 초창기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10년 넘게 공개적으로 아들 토미가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그녀의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데일은 로이와 결혼 후 진실을 밝힌 후에도 오랫동안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숨겨왔던 기억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그녀는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고 그 짐은 그녀의 진실성을 갉아먹었다. 그러나 데일은 그 고통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녀는 12편이 넘는 소설을 출간했는데 그중 많은 작품이 슬픔에 잠긴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독자들이 힘든 시기에 종교에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반짝이는 카우보이 드레스로 기억되기보다는 고통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능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삶의 균열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더욱 솔직해지면서도 데일은 로이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50년 넘게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사랑과 존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헌신에 기반한 결혼 생활은 상실의 아픔으로 어두워졌고 인간적인 약점들로 얼룩졌습니다. 한 시대의 끝, 슬픈 이별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텔레비전에 있어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로이 로저스와 데일 에반스는 여전히 존경받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추억을 되살리는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여 예스 영화를 홍보하고 할리우드 황금기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1990년대의 딜은 자신의 종교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적인 활동에 종교성을 계속해서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생활은 상실과 불안정으로 더욱 상처 입었고 그들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1990년대에 로이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동반자 데일은 1998년 7월 6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의 죽음으로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인연이 끝났다. 데일에게 있어 그 상실은 공적인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유명한 커플의 절반이 아니었다. 이제 과부가 된 그녀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규정했던 남자 없이 남은 생을 맞이해야 했다. 말년에 접어들면서 데일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그녀는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다. 로이가 떠난 후 그녀는 더욱 생각에 잠기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현실에 대해 더욱 솔직해졌다. 로이가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느꼈던 외로움, 엄격한 양육 방식에서 오는 압박감, 그리고 아들 토미를 동생으로 소개했던 일에 대한 슬픔까지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그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러한 고백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동화처럼 여겼던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데일은 정직을 고집했다. 도디는 나중에 엄마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나누는 것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딜 이반스는 로이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년 만인 2001년 2월 7일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이 평온했다고 회상하며 데일은 남편과 잃어버린 자녀들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결혼 생활 중 하나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텔레비전에 비친 모습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 화려함과 신앙에 얽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하지만 슬픔과 비밀 그리고 강인함도 담겨 있죠. 데일 에반스와 로이 로저스는 서부의 왕과 여왕으로 불렸지만 그 신비로운 이미지 이면에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데일의 고백은 아무리 상징적인 존재라도 숨길 수 없을 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딜 같은 스타들이 이런 비밀들을 좀 더 일찍 밝히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게 적절했을까요? 더 많은 전설 속 이야기들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